오히려 B 씨를 생각하면 그 역세권을 북적북적하게 하는 그 사업성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년 전에 노선을 선정할 때는 네. 이제 서울 시내니까 낮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예. 그 위치에는 이제 주거지가 빽빽한 곳에 가야 사실은 이제 BC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이용량을 거죠.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근데 GTX의 환승 역세권은 그냥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아니고 예. 고밀화 복합화돼야 사실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예. 입체화 복합화하는 그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인 네. 거죠. 결국 그 김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주민 편의적인 시설은 분명하나 어떤 돈으로 이걸 건립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드는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우리 교통비만 더 올라가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도 돼요. 그런데 교통비 부분은 아예 신설 노선이나 네. 전체 노선을 다 한다면은 비용 부분을 운임료에다가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부분으로 만약에 이거를 지하화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을 만약에 한다. 예. 그러면 근대 쪽으로 가면 그 지상으로 돼 있죠. 예. 저 구로 쪽도 이렇게 지상으로 돼 있는데 예. 그걸 그러면 지하로 낮춘다고 그러면은 뭐 2호선 요금이 늘어나겠습니까?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민간에 위치한다는 것은 수익성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역세권 같은 데를 이제 고밀도로 개발을 하겠죠. 차량 기지 근처에다가 아파트를 개발해서 이제 다른 공사비 이 부분을 좀 보전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업무지구 주변, 그다음에 도심 주변 이런 곳에 그리고 역 주변에서 아마 개발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아니냐. 정치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고 네. 철도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먼저 얘기해 예. 주십시오. 요즘 이제 경의선 숲길 다들 이제 관심들이 커졌습니다. 네. 집값도 많이 오르고 힙한 카페들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 효과가 노선을 따라 다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제일 극적인 변화가 이제 홍대 입구 쪽 소위 이제 홍합밸리라고 부르는 곳이죠. 네이버 파트너스라든가 패스트5라든가 이제 공유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혁신 인력들, 창조 계층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그 경의선 숲길 저쪽 끝에 가면 공덕 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덕이 과거에는 우리 뭐 삼겹살 먹고 돼지고기 구워 먹던 그런 곳이 서울 창업 허브라든가 디캠프와 같은 그런 민간 지원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기업 가로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화가 되면 그동안 서울과 진동으로 네. 피해를 봤던 그런 주거 지역들, 그다음 그 주변에 가면 그렇게 쇠락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역들이 좀 바뀔 수 있다는 효과가 있죠. 뉴욕의 맨하탄의 허드슨 야드 같은 곳이 지하화는 아니지만 철도 차량 기지 상부를 덮어서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냈고 또 함께 발표됐던 우리 그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것도 시카고의 빅딕 같은 곳을 보면 시카고 도심을 지나가는 도로 위를 지하화해서 세계적인 업무지구를 만들어낸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아마 이번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권이 살아납니다. 예. 유동인구가 늘어나요. 건물의 가치도 또 올라갑니다. 철도 지하가 아마 그런 효과를 거둘 거로 보인다. 다만 돈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 네. 그걸 민간이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민간은 수익성을 봐야 될 거잖아요. 지금 고금리죠. 건축비가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5년 전에 비하면 거의 곱절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약 같은 거예요. 예. 아직 청사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장기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걸 100%뭐 믿기보다는 막상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야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선거용이다. 예, 예.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스멀스멀 또 조용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사업자 선정이나 추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미리 좀 예측을 해봐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여기 부동산을 살지 말지 고려를 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이제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제 입법을 한 거예요. 예. 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 길을 열어놓은 거고 이 법에 따라 이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라는 이제 종합계획, 정책 방향을 국토부가 지금 다음 달부터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를 지하화하고 나면 그 상부에 이제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생기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지하화하는 데 든 비용을 대겠다. 플러스
득을 보는 주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철도 부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발생한 수익으로 이걸 지화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가능한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재건축이 집이 낡았다고 재건축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종합계획의 틀 속에서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제안을 하면 아마 국토부가 그걸 평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이니까 지금 뭐 언론에는 막 구간까지 발표가 되고 주변 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인다고 하는데 뭐 아마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경제성 있는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구간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어떤 경제성 뭐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장기 로드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